보십니까? 어제는 아마 역사에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진 날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거 뭐 스스로 졸속 심리였다는 걸 인정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문형배 헌재 권한 대행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이미 짜놓고 그걸 하기 위한 요건들을 계속 갖추어 나가고 싶은 마음, 그 급한 마음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무리하게 임명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야 이거 여야 합의 부분들이 안 된 거다. 이거라도 한번 심리를 해달라고 한 것도 기각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첫심 변론도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론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답정너 해놓고 이거는 그냥 밀어붙이려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자기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강행하려고 했던 게 계획대로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컨대는 워낙 여론도 야 이렇게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 헌재 심판인데 이런 식으로 졸속 심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점잖은 중도 내지는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강하게 항의했을 겁니다. 야 이렇게 하려면은 왜 하냐? 우리 손 털고 나갈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그 선고 2시간을 앞두고 그냥 이유를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못 밝히는구나. 그럼 이유 없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동안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이 중대한 국민들은 반반으로 쫙 갈라져 있으면은 결국은 이 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건데 그동안 지금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을 보면 저조차도 저는 우리 당 내에서는 우리가 좀 억울하더라도 우리한테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부의 판결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법치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때도 이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절제하자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저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저조차도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헌재 정말 저분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지금 맡겨도 될지 굉장히 의문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국회의 회의를 끌어가는 자리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내 의사를 국회의장이 함부로 대신할 수 있다? 아, 되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뭐 대표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권한쟁의를 심판을 청구할 수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도 말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하려면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서 해야 되고 거치지 않은 거는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거죠.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기각해야 되고. 근데 이 부분들은 헌재가 너무 잘 알아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니 헌재에서 이걸 심리할 때 청구인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방망이 치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걸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통령은 최상목 권한대행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 3위는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형식적입니까? 헌법에 보면은 물론 3인 해서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때 과연 이게 절차나 이런 게 위헌적인 게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도덕적인 하자가 없는 건지 또 특히 지금과 같이 탄핵 심판으로 돼서 헌법재판관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따져봐. 이거 여야 합의 안 된 겁니다. 이 표결을 할 때 저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야가 합의 안 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우리 동의할 수 없다라는 강한 항의 표시로 우리가 표결장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여야 합의 문제를 권한대행이 따져보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원식 의장이 국회에서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이거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건 각하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열흘 연기돼서 똑같은 답을 정해놓고 시간 끌기로 간다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불신이 대단히 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은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그럼 합의가 됐느냐. 예. 협의는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명 추천하는 것까지 논의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 또 한 가지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부분이에요. 헌법소장 임명과 그리고 그 원래는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이 추천을 하고 마지막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거든요.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논의를 했느냐 하면 그러면은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마지막 합의해야 되는 헌법재판관 한 명을 추천을 하려면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당 측 의견을 들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최종 합의가 안 됐고. 최종 합의가 안 돼. 결과적으로는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하고 우리는 1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한 명 한 명이 임명되는 거는 허용을 했냐? 한 명 한 명은 관례적으로 서로가 추천한 사람들을 1명씩은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그 찬성한 거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 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한 명 한 명은 예. 그렇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본인께서 임명을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마지막 한 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명백히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합의를 해준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건 저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연휴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2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아, 드디어 이제 이 극우 프레임을 짜고 있구나. 그리고 당신들은 민생이다, 실용이다.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아, 민주당이 화들짝 놀란 거죠. 과거 같으면은 자기들이 탄핵 이후에 그냥 내란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은 반대 세력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해야 되는데 지금 집회 나가 보면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오는 인원들보다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국민 여론들도 지금 민주당하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여론조사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또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일극차에 대한 비판도 막 일어나니까 이걸 잠재우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부족했는가 성찰하고 그리고 고치는 방식이 있는데 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남에게 다시 덮어 씌우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극우 프레임을 짜는데 여러 가지 이제 구색 맞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근데 잘못 잡았어요. 저 사람은 원래 우파가 아니에요. 노사모에다가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만 싫어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문제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 영부인도 싫어하는 사람이다. 아, 그럼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제 법의 심판 앞에 둬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고 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실체가 싹 이제 벗겨지면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에 나와서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쓴 건 조금 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기는 경험이 정말 잘못됐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어 했다는 계몽령이라는 거에 자기는 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 나가서 뭐 헌법기관에 가서 부시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경고한 겁니다. 헌재가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계속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승복 안 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다. 공정하게 하라.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왜 극우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극우 프레임에 전환기실 끌어들인 건 잘못한 거다. 사람 잘못 골랐다. 사람 잘못 고른 거죠. 지금 상황이 이제는 터져 나올 때가 된 거죠. 만에 하나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민주당 내에서 저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느 정당이든지 간 저는 저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친명 사람들이 심지어는 수박이다 똥파리라고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나무라지 않고 작은 차이 가지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밖으로 총질내라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친명이라는 사람들은 서로 충성 경쟁하면서 작은 차이를 큰 차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봐요. 저렇게 해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나 판은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 판을 흔드는 일들이 곧 다가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에서 유죄 그대로 가보십시오. 지금의 민주당의 그 총질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 장난하는 딱총 싸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대포를 동반한 민주당 내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 막으려면 저는 뭐 저희들이 그걸 기다리거나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봐야 나라는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있는 것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찰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식으로 가면은 아마 지금은 찻잔 속의 태풍이지만 거대한 그런 아마 해오리 바람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걸 보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이 좀 우리 국민들은 그래 말씀하시거든요. 삼성 저렇게 옥죄는 거 결국은 이 사이에 엄청난 국부는 유출되고 그리고 국가 권력은 허물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둑놈들 중에 상도둑놈들이 정치하는 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정치가 잘못된 권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민의 주권을 빼앗고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가. 저 10년 사이에 19개 중에 한두 개라도 이게 유죄가 성립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상을 참작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19개 다 무죄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리한 기소였고 그 수사 과정 자체가 얼마나 무리한 무도한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거고 그 사이에 지금 우리 경제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사실은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한때 삼성이 우리 수출의 한 20%까지를 삼성이 떠받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돼서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과연 국제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또 회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런 이면에는 저렇게 10년 동안 CEO가 사법 리스크로 계속 재판에 800 몇 번 불려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도 굉장히 작용을 했다. 이런 면에서 이제는 국가 권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업과 국가 권력, 국가 경제와 그리고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